네, 국내 시장은 이제 9월에 첫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말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끝났기 때문에 오늘 9월을 어떻게 열어봐야 될지 오늘도 모닝 스탠바이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지표가 중요했던 미국입니다. 이제 FOMC 앞두고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체크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체크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미국 증시 내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고 국내 증시도 변동성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 주식시장에서 무언가 주도주가 딱 나타나고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 주도주를 찾기 위한 노력을 투자자들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보면 물론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 좋습니다만 이 시가총액이 좀 더 큰 종목들 중에서는 이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모습들은 좀 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웠던 점은 상승했다라는 점이거든요. 이 미국 시장 보면 경기 경착륙 우려감이 조금 나왔습니다. 이 경착륙 우려감이 완화가 됐습니다. 이 경착륙 우려감들이 있으면서 시장 한번 급락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9월달 빅컷 얘기도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 시장이 움직임이 굉장히 위도 아래도 굉장히 많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이 경기 경착륙 우려감이 완화됐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 시장은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지수도 지난주 금요일 밤 토요일 날 끝난 미국 증시 보면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서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 본다라면 상승하기에도 굉장히 많이 또 상승을 해서 더 올라가기에도 좀 부담스럽죠.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미국 증시에서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미국도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인데 매물은 거의 장 초반부터 장 끝날 때까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매물 출회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인텔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약간 지수가 좀 더 올라간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계속 나왔는데 그래도 상승을 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증시를 본다라면 국내 증시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 6거래일 동안 2조 원도 넘었거든요. 매도 금액이. 굉장히 많았죠. 매도 금액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코스피 시장 상승을 했습니다. 2674포인트고요.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매도했는데 다행스러웠던 점이 기관이 6거래일 중에 5거래일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 29일 하루를 빼고는 6거래일 동안 기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의 매도를 잘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외국인이 매도 3,790억을 코스피에서 했는데 기관이 4,833억 원 매수를 하면서 하방을 좀 지지하는 그러면서 소폭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주의할 점은 외국인의 매도는 좀 강하게 나왔는데 기관의 매수가 금융투자 중심으로 나왔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금융투자는 좀 짧은 매매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 만약에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선다 그러면 기관, 금융투자에서 물량이 좀 나오면서 상승폭을 둔화시킬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외국인의 매수를 받아준 건 고맙지만 나중에 상승할 때는 다시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기관 매수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와 이 SK 하이닉스의 기관의 매수 자금이 좀 들어갔다라는 점, 그 외의 반도체 종목들도 기관 매수가 들어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줬는데 이 29일 날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29일 날도 양봉이고요. 그리고 30일 날 양봉이면서 2%대의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점.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투심을 악화시켰던 이런 상황들을 진정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반도체와 조선, 헬스케어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데 반도체와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시장의 우려감들이 좀 있었죠.
수출주인데 원화가 강세가 되면 수출주에 불리하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조선의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면서 이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주가의 하락을 좀 멈춰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는 게 긍정적이고요. 헬스케어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제약바이오는 이 8월 달 들어서도 8월 2일과 5일 급락할 때도 덜 하락했고요. 그 이후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헬스케어 섹터 굉장히 이 좋은 모습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점. 그러면서 사실 헬스케어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코스피에도 있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이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코스닥에서의 비중이 훨씬 크죠. 코스닥에서도 이제는 에코프로그룹주가 한 단계 내려왔죠.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의 대장주, 주도주 노릇을 하고 있는데 헬스케어가 강세였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한 모습을 지난주 금요일에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하락에서는 좀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환율 우려감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만큼 환율 우려감이 완화될 때까지는 코스피의 상단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정해 두시고요. 이 상단 안에서 좀 주도주가 좀 바뀔 가능성,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섹터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도 좀 만만치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이나 국내 시장이나 이런 매물이나 여러 악재들 속에서도 또 연어처럼 또 거꾸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반도체, 조선, 헬스케어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모멘텀이 상당히 둔화됐습니다. 이 밸류업이 다시 주목을 받는다. 그래서 밸류업에 주목해보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도 순환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슈들도 계속해서 돌고 돕니다. 밸류업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요? 네, 사실 밸류업이 계속 주목을 받았죠. 주목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차익 매물도 나오면서 주목에서 조금 멀어졌고 또 다시 주목을 받았다가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요. 또 시장에서 다른 주도 섹터로 가면서 또 관심에서 좀 멀어졌는데 이제 다시 한번 또 주목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8월 2일과 5일 상당히 좀 많이 이 증시가 떨어졌었고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을 강력하게 거의 확신을 줬죠. 금리 인하를 합니다. 금리 인하를 하는데 25bp냐 50bp냐 이런 부분만 사실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통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강하게 줬다 그러면 증시 환호하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야 되는데 최근에 이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유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죠. 이 엔비디아가 향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실적도 컨센서스보다는 좋아졌는데 이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이 반도체 비중이 상당히 높은 한국으로서는 엔비디아의 이 주가도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뼈아프게 그런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고 이 외국인의 수급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8월 들어서 약 한 2조 원 정도 매도를 했고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보더라도 이 6거래일 동안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외국인 수급이 안 좋아졌다는 걸 충분히 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원달러 환율도 하락이 좀 더 나타날 가능성, 그러니까 원화가 좀 더 강세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차익 실현 욕구는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의 수급도 앞으로도 9월 달에도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 펀더멘탈에 대해서도 좀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적 추정치는 여전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 추정치는 올라간 상황인데 실적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이런 종목 섹터들이 대부분 수출주거든요. 근데 수출주는 환율에 있어서의 지금 리스크, 우려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죠. 컨센서스는 올라가 있는데 원화는 강세가 된다. 그럼 수출주 실적은 좀 악화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가 된다라는 점, 원화가 약세가 됐을 때 이 실적이 올라가는 종목들로 컨센서스를 잡았을 때는 올라갔는데 이 원화에 대해서 원화가 강세가 됐을 때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도 코스피에 있어서는 좀 펼쳐질 수 있다라는 점. 전체적으로는 시장 모멘텀이 좀 약화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8일이었죠. 현대차가 발표한 주주환원 정책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 시장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현대차가 약 한 4.7% 정도 상승을 했죠. 밸류업 프로그램 사실 현대차가 그 전날과 그 이후에 달라진 건 이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달라지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 강하게 순매수를 하면서 그만큼 주가를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시장 관심 가질 수 있을 만한 게 헬스케어를 제외하면 뭐 많지 않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관련된 종목으로는 한화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주사가 밸류업에 있어서의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밸류 프로그램이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에는 지주사가 주목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이 지주사들보다도 금융주, 자동차 뭐 이쪽으로 좀 더 관심이 나중에는 향후에는 좀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나 같은 경우는 2분기 별도 순이익이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화생명이 배당 증가하고 하나오션이 매출액 증가하면서 배당의 재원이 되는 이 배당 수익과 브랜드 라이선스 매출이 훨씬 전년 대비해서 약 한 40%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회성 비용들까지 또 들어온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밸류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관심 갖고 지주사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고요. 그중에서도 하나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밸류업 하면 국내에서는 금융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장 많이 짚었었는데 지주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한화가 지금 최근에는 약간은 좀 횡보하는 것 같아요. 29,000원대 초반인데요. 목표가 얼마나 볼까요? 네, 우선 하방은 61선 정도에서 지지를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더라도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자리보다 뭐 살짝 아래입니다. 한 300원 정도 아래이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32,000원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32,000원을 만약에 돌파한다라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32,000원,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단기 그리고 중기 이상도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한화였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네, 이 시간에 뭐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차 전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회복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최악을 지나서 업황이 좀 회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좀 짧게만 좀 관심 갖고 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다라면 이제는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될 만한 이런 상황들, 현상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단기적인 회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추세적인 부분이 될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바닥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이 메탈 가격 하락에 이어서 이 배터리 가격이 저점을 기록한 시기부터 전기차 판매 회복을 아직 확실하게 좀 회복이 됐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전기차 판매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배터리 가격이 3분기 중에 저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판매되는 전기차에 대해서 수익성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전기차도 좀 잘 팔리고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판매량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조인트 벤처가 있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생산된 모델들이 상당히 빠르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전기차 판매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진하다 이런 뉴스만 많이 봤었는데 사실 테슬라를 제외하고 본다라면 물론 이제 테슬라가 가장 비중이 높긴 하지만 테슬라 제외하면 현대차, 포드와 같은 이 OEM들의 판매가 상당히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을 아직은 안 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의 부진과는 좀 무관한데 현대차와 포드 쪽에서는 잘 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기대가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전기차에 대해서는 좋아졌죠.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전기차 만들 때 가장 주요한 재료가 배터리인데요. 재료값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전기차 업체들은 전기차를 좀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 마진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OP 마진이 10% 이상 개선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업체들에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럽에서도 전기차 판매 아직까지 확 올라온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 폭스바겐 판매가 회복이 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대중국에 대한 관세들도 있습니다. 중국 쪽에 있어서의 관세가 들어간다. 국내 업체들에 있어서는 호재죠. 그래서 이 중국
이 관세들에 대해서는 한국 배터리 산업에는 우호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24년 3분기에는 이번 3분기에는 이 전기차 판매의 회복세를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현저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는데요. 이제는 좀 회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삼성 SDI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배터리 실적이 아직은 못 올라왔습니다. 근데 3분기 그리고 4분기부터는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ESS 사업이 하반기 대폭 성장을 하면서 배터리의 부진을 ESS가 방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삼성 SDI 그리고 25년부터 본격적인 미국 공장 증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좀 높아진 상황.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좀 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길게 보시면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가 조금씩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 SDI를 전고체로 보시는 게 아닌데요. 목표가 얼마나 볼까요? 네, 우선 가격이 워낙 좀 낮습니다. 바닥이 거의 30만 원이었는데요. 바닥 대비해서는 약간 20% 가까운 그런 퍼센트가 올라왔는데 고점은 80만 원이거든요.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표 가격이 좀 길게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3분기부터 회복이 보여진다 그러면 4분기 그리고 내년도 1분기까지 좀 길게 보시면서 가시면은 2차 전지는 리스크가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매물이 1차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45만 원까지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중에서 삼성 SDI와 관련된 내용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무님의 관심주는요? 네, 관심주는 이 LG 이노텍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 고객사 신모델 출시에 따른 판매량, 이 기대감들이 있고요. 이 LG 이노텍은 기존의 사실 애플이죠. 애플에 따른 판매량은 애플이 좋은 점이 판매량에 대한 등락이 훨씬 적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어느 정도의 꾸준한 그런 판매량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이제는 광학 솔루션에 대해 사업부의 안정적인 실적도 더해진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사업 다변화 효과까지도 좀 볼 수 있다라는 점. 실적이 좋습니다. 계속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2분기 실적도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분기, 4분기 실적까지도 좋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적으로도 좀 부담이 좀 덜 하고요. 그리고 LG이노텍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이유는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반도체 더 사기 부담스럽죠. 2차 전지는 조금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갑니다. 그 외에 전기전자 종목들 실적 좋은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 섹터 안에서 꼭 반도체 2차 전지만 보지 마시고 그 외의 종목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서도 LG이노텍 실적 상당히 좋다라는 점, 최근에 연기금이 바닥에서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까지 봤을 때 충분히 좀 관심 갖고 보자라는 의미로 LG이노텍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LG이노텍이 최근에 소리 소문 없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27만 8천 원인데요. 어느 정도를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1차적으로 목표 가격 32만 원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기관들이 매수한 가격이 26만 원 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기관의 매수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최소 한 20% 정도는 목표 가격을 많이 잡고 기관들이 매수를 하죠. 외국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정도 본다라면 한 32만 원 정도 1차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 관심주 3가지 종목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다시 돌아온 밸류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관심주는 지주회사 한화가 되겠고요. 환율도 약간 비우호적이고 그리고 대안주의 성격을 좀 띠고 있습니다. 배당이 전년 대비해서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기 32,000원이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쪽에서 삼성 SDI가 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업황 바닥 확인했고요. 미국 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증설과 ESS라는 키워드의 사이에 서 있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45만 원이고요. 마지막으로 애플 관련된 키워드 LG이노텍입니다. 애플도 있고 사업 다변화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사이에 있는 실적 잘 나오는 전기전자 뭐가 있을까? 그중에 한 종목이 LG이노텍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32만 원입니다. 네, 상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멋지게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